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연세대학교 전 교수이자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박사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면 네. 상대의 수를 읽는 뭐 바둑이나 체스 이런 게임을 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 어허. 맞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 그럼 내기 있잖아요. 야 요거 뭐 맞히기 뭐 게임. 그것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뭐 바둑이나 체스는 그 나름대로의 룰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룰이 있긴 한데 네.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룰이 어떤가 그거를 저는 상담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마음의 룰을 찾는다. 그거는 사실 모든 사람을 똑같은 키와 똑같은 얼굴 모양으로 만들기 전에는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눈치가 빠를 것 같은데 상대방 표정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림 맞추는 게임 할 때 제가 홍단을 들고 있다. 막 이런 표정 같은 거. 그거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걔가 비광을 들고 있는 걸 내가 홍단을 들고 있는 거로 착각할 수도 있고. 포커페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고수들은 기본적으로 포커페이스거든요. 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 있죠. 네.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건 실제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탐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체에서 피부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변동, 땀, 뭐 이런 것도 긴장할 때, 긴장할 때 거짓말할 때. 일어나는 그 생리적인 반응을 가지고 이 거짓말 탐지기가 지금 얘가 참말한다, 거짓말한다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고수는 그거조차도 통제를 할 수가 대단하게. 있어요. 기계까지 속일 수 있는. 기계를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자기한테 그런 긴장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태연하게. 그렇죠. 태연하게. 그리고 태연한 게 이게 우리가 이 통제할 수 없는 신체 반응이거든요. 네네. 근데 네. 그것도 통제를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불수의적 신체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수의적인 신체 반응으로 훈련을 하면 돼요, 사실은. 무섭다. 뭐가 무서워요. 야. 그래서 진짜. 보통 아니 이런 사람은 진짜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수는 다르다라고 어허.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안 만나는 게 상책입니다. 최고 안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 사는 거 어떨까요? 피해가는 게 무인도 중요한 같은 데 거예요. 가서 그냥 혼자 지내는 거. 이 아저씨 괜찮은 것 같아요. 가보세요. 네. 갔다가 힘들면 오세요. 혼자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 우리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더불어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느 기간이 딱 되면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떠나야 그렇죠. 돼요.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더불어 살면 서로 더부룩해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독립 과연 그렇죠. 가능합니까? 가능해야 돼요.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독립인데요.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합니다. 뭐 이 사연도 있을 거고 또 평생 저와 함께 살겠다. 결혼도 안 하고 살겠다 하는 자식 때문에 걱정이에요. 네. 다양한 고민들 나눠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 때는 그래도 독립이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하고 계속 더부살이를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 시대 때는 독립을 네.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네. 이 붙어 있어봤자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공감돼. 네. 내가 나가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고 같이 나간 있는 게 경우가- 손해야. 그렇죠. 내가 벌어와서 맞아요. 그렇죠. 부양을 해야 되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죠. 서울로 돈 벌러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장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재밌게도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 자식 문제로 상담하러 오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러는데 그럴 때는 아니 그게 아이 문제입니까? 부모 문제입니까? 하면 아니 자식이 지금 제대로 사회생활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인 내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데 다시 똑같이 물어요. 그것이 지금 부모님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이럴 때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독립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 그 자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그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얘가 독립해서 잘 살 텐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라는 걸 아주 뚜렷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근데 되세요? 이해는 되는데요. 네. 요즘 뭐 취업난이다. 아니면 뭐 아예 직업을 포기한 세대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과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네. 그냥 집에서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살지 않은 캥거루족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캥거루족은 왜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와요? 따뜻해요. 그렇죠. 엄마 어. 뱃속이 따뜻하죠. 그런데 계속 거기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몸이 커지니까 나가야죠. 그렇죠. 몸이 음. 커지면 나가지 말라고도 아무리 따뜻해도 나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 보고 너는 캥거루족이니까 계속 내 주머니 안에 있어라고 그 부모들이 붙들고 있다는 생각은 아 하지 그럼 않았어요? 부모님이 나가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나가는 나가! 게 아니라 안 나가면 죽여버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 이 자식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되는데 네. 부모들은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믿을 때 네. 그럴 때 그 심리가 뭡니까를 물어보는 게 더 나은데 얼마나 이 부모와 자식의 독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냉정해져야 되는데 그 독수리도 그렇잖아요. 저 음. 독수리 본 적 없는데 네. 그 독수리가 좀 컸을 때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뭐 민다 그러잖아요. 알아서 하늘로 날게끔. 그 호랑이 아닐까요? 호랑이. 독수리. 네, 호랑이가 이제 절벽에 밀잖아요.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으면서 들은 들은 이야기로 것만. 가지고 네. 이렇게 참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진짜 아, 동물부터 키워야 본 것만 되겠네요. 얘기해야 돼요? 네. 아니 본 것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현실성 있는 저는 항상 이런 사례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뭐라고 규정해야 되는가 항상 그거부터 먼저 고민을 하거든요. 아니 보통 자식 문제로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자식은 부모 밑에서 나이가 뭐 30이 넘었는데도 네. 부모 밑에서 기생하고 있어요. 일단 용어를 정확하게 잘 써야 돼. 기생한다고 이건 그래요. 기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기생이에요. 부모랑 자녀랑 그냥 오붓하게 네. 뭐 강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 숙주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와닿는다. 이거를 네. 기생충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박쌤 저는 기생하고 20살에 독립을 했습니다. 아니 왜 본인이 그렇다? 왜 저를 계속 만지면서 젊은 기생충처럼? 세계에서 제가 기생하고 있으니까. 네. 아니 나도 만지고 싶어서 만진 게 아니라 부모가 지금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한테 기생충과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부모가 자식한테 대해서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지죠. 안 가져요. 이런 경우를 이제 뭐라고 또 규정을 해야 되냐 하면 자식이 부모를 인질로 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야. 그러면 자식은 인질범이 되고 부모가 인질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 인질은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면 인질범을 도와주려고 할까요?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톡홀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인질범을 도와주고 인질범 옆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 놀랍게도 그 기생하는 자식은 부모를 이제 자기가 인질로 삼고 있고 부모는 내가 얘를 도와줘야지, 내가 얘를 계속 데리고 있어야지 얘가 살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심리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자식의 독립을 그 부모가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죠. 그렇죠. 말은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처럼 그냥 네. 끌고 가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모하고 자식의 독립이 안 되는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 근데 네. 제 아는 지인분 중에는요. 나이가 다 40이 넘었습니다. 그럼요. 형제들이 40이 넘고 어떻게 보면 10이 넘은 분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부모님하고 사는데 네. 그 아드님 두 분은 일을 안 해요. 당연하죠. 근데 부모님은 뭐 70세, 80세인데 밖에서 나가서 밖에서 하시죠. 일을 해서 그럼요. 그 50세 아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40대 50대 아들을 먹여 살려요. 이게 뭔가 싶더라고 제가 봤을 때. 여기는요. 제 남동생이 일 안 하는데 아, 용돈 받고 있으니까 30대 중반인데. 그럼요. 그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남동생은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팔자가 아주 좋은 거예요. 진짜 남동생은 진짜 부럽다. 그렇죠. 네. 그럴 때 실제 점장한테 가서 물어보면 철없이 남동생 팔자 좋은 거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참 팔자 더러운 거로 넣을 거고 아니, 이런 상황이 되는 어떻게 거죠.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부모님이 그럼 마음을 달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냉정하게. 그밖에 없어요.
일단은 쫓아내야 돼요. 네. 근데 그 어디 친구가 살아요, 그럼? 네. 살 집도 알아서, 없고 그건 알아서 살아. 알아 살아. 알아서. 돈도 안 주고. 그럼요. 돈 좀 주고 보내면 어때요? 아니 나이 30이 넘었으면 저는 20살만 넘었어도 네가 나가서 살아라고 해야 되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교수님은 아이가 넷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몇 살에 독립을 시키셨어요? 아 우리 첫째는 대학을 딱 졸업하는 순간 더 이상 나는 금전적으로도 그럼요. 독립입니까? 그럼요. 그래요? 그랬더니 걔가 네. 그럼 저 다음 달에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야지. 근데 미리 예고라도 해줘야지. 네. 너무 빠른 명태 아 아닙니까? 예고는 했죠. 예고했어요? 예고는 너가 졸업하면 네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저 첫째는 또 본인이 예술가가 되겠대요. 그래 좋다. 예술가 멋있지. 배고픈 직업을 또. 네, 그러니까 예술가는 뭐 배가 고픈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랬더니 뭐 저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 당연히 집에 나갔고 네. 처음에는 이제 어디 기숙사에 있는데요. 네. 그걸 본인이 임시 교사로 이제 일하면서 여름 방학 동안 지낼 수 있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니까 친구랑 같이 있겠대.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친구하고 네. 같이 있기로 한 게 깨졌대. 뭐 이런 식으로. 친아빠는 맞죠, 근데? 진짜 궁금했어요. 친아빠지 그러면. 야, 근데 어떻게 야, 그런 마음을 아빠한테. 가질까? 전 놀랐습니다. 아니 그거는 걔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 네. 그럼 한없이 계속 마치 대학교 다닐 때 우리가 생활비나 용돈으로 네. 뭐 100만 원 이상씩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걔 입장에서는 굳이 본인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예술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박사님 죄송한데요. 저희 박사님 아드님 전화 왔거든요. 아드님 전화 좀 받는 동안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네, 킹문 네. 킹답 시간입니다. 많은 질문이 도착했는데요. 네. 2248님이요. 뼈 빠지게 일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4년제 대학교 유학 대학원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취업할 의지가 없습니다. 내 보내고 싶은데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네요. 무슨 일이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경력을 살려서 좋은 자리로 가고 싶답니다. 아들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나가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미 이분은 인질로 확실히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아들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야, 근데 대학원까지 공부를 시키면 돈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그럼요. 텐데. 유학까지 보냈잖아요. 유학 네. 대학원을 유학을 보내는 그 순간 인질이 되기를 작정한 거죠. 그랬을 때 대부분 경우에 대학을 졸업하는 거로 끝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유학을 부모가 자기 돈을 써서 보내줬다. 그거는 그 아이 보고 가장 무능하게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 공부를 시켜준다는 그 핑계로 너의 인생을 부모가 책임지겠고 그냥 부양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미 바뀐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은 착각을 하는 게 아이를 유학 보내고 대학원 공부를 부모가 돈을 대가지고 시켜주면 그 아이가 한국에 들어오면 뭐 번듯하고 좋은데 취직을 할 거다. 그거는 옛날에 유학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네, 맞아요. 지금 유학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네. 본인이 진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고서는 누가 불러주는 데 없어요. 그리고 자기 경력에 맞게 좋은데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본인이 무능하다라는 걸 저절로 이 표현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뼈 빠지게 일해서 일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공부를 시켰다는 것 네. 자체가 이분의 잘못이니까 이분이 뼈가 이 땅에 묻힐 때까지 네. 이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는 거 외에는 지금 길이 없어요. 야,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 농사 잘 지어가지고 그 자식이 잘 돼가지고 노후에는 이 자식이 나를 부양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건 농경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는 부모님들도 뭐 아드님 바라보는 뭐 생각하지 마시고 독립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는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미국은 아이를 고등학교까지 교육시키는 거로 부모가 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보통 한 20살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하고는 독립해라. 그렇죠.
근데 저도 그 마음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20살 때 서울로 이제 학교 공부하러 오면서 그렇죠. 부모님과 독립을 딱 했습니다. 맞아요. 힘들든 뭐 안 힘들든 어쨌든 그렇죠. 제 스스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 스스로 제 일을 잘하고 있는데. 훌륭해요. 네, 저희 형을 바라봤을 때 네. 서울에 우리 형도 공부하러 왔는데도 네. 부모님이 해주는 반찬 다 먹고 그 주말엔 또 그 고향에 가서 거기서 또 자기 그런-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서 살더라고.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 또 이전에 부모님이 자식한테 해주는 게 첫째하고 장남하고 둘째하고 이 차이가 다르죠. 있어요. 네. 엄청 제가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동엽 씨는 지금 성공한 자립심이 거고. 생긴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보통 장남이라고 부모들이 끼잖아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주고 하면 그렇죠. 할수록 네. 그 자식의 생존력은 떨어지니까 결국은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7053님은 부모님의 반대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일어났네요. 길러주신 부모님이지만 제가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주위에서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해도 되는 거예요, 결혼을? 부모님이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반대를 하든 안 하든 네. 본인의 결혼을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더 문제라고 이분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너무 강경하게 막 그렇게 반대하면 솔직히 못 하잖아요. 그 부모가 왜 못해요? 바라보면 쥐 결혼인데. 환영받는 결혼이 아니잖아요. 환영받는 결혼을 하면 좋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게 정말 사랑한다. 그럼 영화나 드라마 보면 도망가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아이 돼요. 데리고 딱 이렇게 들어오면 어쨌든 받아들이잖아요. 그럼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어요. 그냥 본인이 독립해서 이 자기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러다가 그 남자가 이상한 남자라서 나중에 내가 후회한 선택을 하면 어떡하냐. 책임질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확인받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인간이 또 결혼해서 살면 아무래도 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결혼 생활에 당연히 있잖아. 그럴 때 이분 마음은 그때 엄마 원망해. 아빠가 나 결혼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책임져. 뭐 이런 식으로 탓을 할 거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미자 씨께도 좀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예. 부모님 반대해도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까? 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아, 근데 제 그래요? 한편으로 제 깊숙한 그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 자금이라든지 살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게 있는데 그렇죠. 반대하는 결혼했을 때 그게 분명 끊길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두려운 마음이 살짝 있는 것 야, 같아요. 우리 미자 씨 의지력이 너무 약하다, 그죠? 그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라 그러면요? 너무 잔머리를 굴려서 계산 속을 부린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야.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이 딸들 도둑이라더니 이거 바로 칼만 안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네. 핑계로 나 이렇게 해서 결혼 안 했으니까 엄마 아빠 옆에 붙어 살 거야. 그렇죠, 이런 좀 그렇죠. 이렇게 내가 그리고 한편으로 책임져. 네, 책임져 하는 그렇죠. 그 어떤 심리가 있잖아요. 자기 야. 합리화 보험 같은 맞아요. 어머니가 확실한 보험이 된 맞아요. 느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좋게 이야기해서 보험이고 네. 나쁘게 이야기하면 인질. 인질로 잡혀있네. 야, 미자 씨 딱 그러니까 걸렸다. 완전한 독립이 현대 사회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독립이라는 네, 결혼 거를요.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는 상당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독립은 춥고 배고프고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독립을 많은 사람들은 원했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노예 해방. 뭐 이렇게 가지고 독립 만세 뭐 이랬을 것 같죠. 네. 이 남북 전쟁 끝나고 나서 노예가 해방됐다고 선언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거리에 온갖 네. 노예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유를 찾았다 만세 부를 것 같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노예들이 주인을 붙들고 주인님 저 계속 있게 해주세요. 저 독립하기 싫어요. 이렇게 매달렸다는 거 알아요? 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잔인한 거고 많은 자식들이 원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너는 20살이 되면 어쨌든 무조건 독립이다. 이걸 세뇌를 계속 세뇌시키는 게 시키는 낫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고 그게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야, 문득 죄송하네요. 얹혀 사는 주제에 그러게. 반찬 투정을 우리 반찬 그러게요. 투정 엄청 하고 와가지고 네. 매달 똑같잖아 반찬이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야, 미자 씨는 그렇지만 이분은 혼자서도 잘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잘하죠. 네. 네. 장나라가 부릅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네, 0203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지금껏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장년하는 이유로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오. 그래서 대학도 포기하고 생활비를 벌며 집안 식구와 동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부모님께서 무척 당연하게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헐. 솔직히 너무 서운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섭섭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야. 예, 이분은 사실 어린 시절에 본인이 독립해서 네.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하는데 네. 겉으로만 독립한 것처럼 보였고 부모님의 노예로 지금까지 계속 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그게 같아요. 한번 하다 보면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게 예전에는 이런 뭐 드라마도 보고 저희가 얘기도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이런 아직도 드라마. 이런 분이 있다는 것도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 오. 고전적인 분이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은 시대에 맞지 않게 본인이 너무 고전적으로 살은 거로 자신의 삶을 생각하시는 것 근데 되게 같고요. 섭섭하잖아요. 제가 봐도 아니 나는 부모님이 결혼할 때 10원 한 장 안 보태줬는데 아니 내 동생은 내가 또 보태주고 뭐 결혼을 시켜야 너무 돼? 당연시하잖아요. 등록금도 내가 다 그럼요. 냈는데. 그럼 고마워하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기는 안 주면 되죠. 이제부터 안 됩니다. 딱 끊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까지 투자했던 게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몰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더 큰 쓸데없는 돈을 쓰게 되는 전형적인 심리적 현상이거든요. 아. 그동안 해준 거 아깝고 그동안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번에 딱 자르면 이제 그동안 해준 게 다 물거품 되면서 심지어 욕까지 얻어먹어야 욕까지 돼. 얻어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더 주는 거. 그 완전히 사기꾼한테 뜯기는 아주 전형적인 상황이잖아요. 동엽 씨 그렇게 뜯겼다면서요? 어떻게 뜯겼어요? 그걸 왜 방송에다 얘기합니까? 방송 이야기해야 개인적인 돼요. 사적인 노래 얘기하다가 나갈 때 아니 했던 사적인 얘기를. 이야기 아니라 나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박사님하고. 아니 동엽 씨 같이 똑똑한 사람도 음. 그게 뜯겼다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자연스럽게 빠져든다는 근데 걸 어떤 알 수 있는 평판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가족이면 또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이걸 안 줬을 때 나중에 나한테 어떤 화로 돌아올까봐 그게 무서워서 계속 주다 보니까 이거는 보상 심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그 친구한테 말은- 나중에는 내가 어쨌든 맞아요.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계속 퍼주게 되더라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독립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라는 그 말로 끊임없이 말려들고 끌려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종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스스로 고백한 맞아요. 거잖아.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러네요. 9번 잘하다가 한 번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고 그렇죠. 이 받기만 하던 동생들은 한 번 그냥 선물 하나 해도 얘 너무 착하고 막 좋은 그렇죠. 사람이 되니까 아예 그냥 못 해야겠네요. 아예.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처음부터 딱 이 본인이 가족에 있어 자기의 역할이 어떻다라는 걸 딱 분명히 하고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또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지. 네. 무조건 뭐 대학도 포기하고 생활비를 벌며 집안 식구와 동생 뒷바라지를 했대요. 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대에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위적으로 맞아요. 당연히 첫 딸이 그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습의 포로가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건강한 독립이 주제였는데요. 그럼 여기서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독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오. 아까 전에 인질과 인질범에 대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그랬을 때 사실은 저희 막내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독립했다라는 느낌을 이제 이 언뜻 들기 시작한 게 얘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부터 어느 네. 순간에 얘는 우리하고 조금 독립한 삶을 사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얘가 자기 할 거를 그냥 지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위에 형들이나 누나를 보면서 네. 배웠겠네요. 그거보다는 뭐 넷째나 되면 위에 신경 쓰라고 본인한테 원래부터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런 애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짠했어요. 제가 진짜 그만큼
혹시 관심을 못 받아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런 처절한 생존 욕구를 불러일으켰을까. 그래서 마음이 짠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 쟤가 저렇게 어린 나이에 지휘를 잘 처리하는구나. 네. 그래서 뭐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도 아빠한테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야,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더니 아빠 그거는 이랬어 그래.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그래 누가 그렇게 원한다면 뭐 그게 낫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쟤는 독립했구나. 근데 독립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아드님이 나중에 그 효자가 됩니다. 딸이에요. 왜 계속 이야기만 하면 아들이라고 맞네요. 그래. 안 맞다, 안 맞아. 네. 아 얘기도 안 하셨잖아요, 누군지. 아, 그래요? 왠지 아들일 것 같았어. 아, 그래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효자든 아니든 간에 네. 자식을 부모가 키운다는 거는 나이가 몇 살이든 전에 저 아이가 나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게 자식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농사 잘 졌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네요? 아, 그걸 말이라고 해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그렇죠. 저도 금방 나오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숙식해 우리 방송국 그러니까요. 앞에서. 네. 황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그리고 우리 빨리 편집의 배놀이였습니다.